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이미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느 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은근히 무시하고 몰래 험담하고 심지어 여러분을 깎아내리며 즐기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화가 나서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먼저 사과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선택을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 믿기 때문에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태도는 상대를 반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보게 만듭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사과하지 마라. 사과해봤자 더 무시할 뿐이다. 이 방송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불필요한 사과로 자신을 소모하는 대신 어떻게 우아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산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김선희 씨는 소문난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고, 무례한 말을 들어도 내가 좀 더 이해해야지 하고 삼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무례해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같은 업계에 있는 어느 지인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걸 알고도 김선희 씨는 먼저 연락해 사과했습니다. 혹시 내 말이 불편하게 들렸다면 미안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상대가 돌아서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 그 지인은 더욱 당당해졌고, 심지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한 거다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선희 씨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말해도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이상 그 말은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구나. 관계는 내가 노력한다고 무조건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깎아내리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때는 사과가 아니라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인지, 그리고 그 어떤 사과보다 더 강력한 복수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건 당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이유 없이 여러분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앞에서 굳이 자존심을 꺾고 굴욕적인 사과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진짜 나를 아끼는 방법,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장 우아하게 복수하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과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 왜 생기는지를 더 구체적인 실생활 예시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진 무엇인가가 그들의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과가 오히려 나를 더 약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 망가뜨리는 예시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최민정 씨는 늘 조심스럽고 갈등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같은 부서의 동료였던
박지연 씨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최민정 씨를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 그걸 아직도 못했어? 아, 민정 씨는 늘 답답한 스타일이야. 최민정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 자신의 태도를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더 빨리 보고서를 제출하려 애썼고 회의 자료도 미리 준비해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지연 씨는 더 자주, 더 날카롭게 그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걸 또 이렇게 했네. 내가 다시 다 수정했어야 했잖아. 그 말에 최민정 씨는 속이 상하고 억울했지만 회의가 끝난 후 박지연 씨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게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연 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별다른 대꾸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 최민정 씨의 자리는 직장 내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사과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어디선가 낯익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야기의 핵심은 최민정 씨가 실수를 해서 사과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데도 사과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깎아내리고 이유 없이 미워하며 관계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그때 하는 사과는 상대에게 승리감을 줍니다. 봐, 결국 사과했잖아. 역시 내가 맞았어. 그렇게 상대는 더 당당해지고 나는 점점 더 위축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유 없는 공격에는 이유 있는 사과로 대응하지 마라. 사과는 책임 있는 사람의 선택이지만 그 책임이 나에게 없을 때까지도 억지로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과가 오히려 내 자존감을 깎는 결과를 만들 때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땐 정중하고 간결한 대응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에게 더 이상 내 마음을 침범할 수 없다는 분명한 선을 그어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지나친 사과는 겸손이 아니라 자신감 없는 태도로 읽힙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 내가 누구와 함께할지 선택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게 되는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며 그 감정의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심리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감정의 뿌리는 때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영역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나와 관계없는 그 사람의 과거 속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즉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과거에서 혹은 그 사람 안의 열등감이나 상처에서 여러분은 싫은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조직에서 늘 조용히 자기 일을 해내던 김형수 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한 상급자로부터 미묘한 냉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회의에서 질문 하나 했을 뿐이었고 업무 관련 피드백을 조심스럽게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 상급자는 김형수 씨를 매사에 견제하고 무시하고 비꼬는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형수 씨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 계속 곱씹고 결국 조심스럽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은 그 상급자가 과거에 자신이 한 후배에게 피드백을 받았다가 조직 내 평판이 무너졌던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즉 김형수 씨는 그저 그 상급자의 과거 기억 속 위협적인 후배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객관적으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감정과 과거 경험을 통해 누군가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싫어할 때 그 감정의 원인을 여러분 안에서 찾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선은 이미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을 종종 이유 없이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아서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저 사람이 갖고 있어서 이런 감정은 질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며 관계 속에서 은근한 적대를 낳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거나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상대는 스스로 느끼던 열등감을 다시 우위로 전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상대는 더 쉽게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더 쉽게 여러분을 조종하려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과가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싫어하는 감정을 상대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이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왜 나를 미워하지? 하고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감정은 나와 무관할 수도 있다 하고 한 걸음 물러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의 거리,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켜주고 인격을 보호해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과가 아닌 어떤 태도가 나를 가장 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람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는 심리적 배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실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은 상대의 오해를 풀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 위치를 낮추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과 대신 어떤 태도가 나를 가장 강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지켜주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침착한 무반응과 단단한 거리두기입니다. 먼저 하나의 실생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정지윤 씨는 특정 학부모 한 명에게 집요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은 차가운 것 같아요. 우리 아이 말로는 무시당한 기분이었다던데요. 정지윤 씨는 그 학부모와 특별한 마찰도 없었고 오히려 항상 예의 바르게 대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내가 뭔가 실수했나 싶어 수차례 반성했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그 학부모는 계속해서 학교 측에 민원을 넣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정지윤 씨의 정신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정지윤 씨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 이후 그 학부모와의 모든 대화는 공식 메일을 통해 하기로 했고
개인 연락은 단절했습니다. 학교 측에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된 대응 문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사과나 감정적인 피드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학부모의 지나친 행동은 오히려 다른 교사들과 관리자들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정지윤 씨는 더 이상 부당한 비난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반응은 때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상대가 바라는 건 여러분의 감정 반응입니다. 불쾌해하는 얼굴, 당황하는 태도, 혹은 끝내 내뱉는 사과의 한마디. 그 반응은 상대에게 내가 너를 흔들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침착하게 반응을 줄이고 감정을 통제하면 상대는 점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둘째, 거리두기는 존중받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친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지켜야 존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는 자리에서 물러서고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자리를 정돈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내는 행위가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한 복수이자 가장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고 차갑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를 싫어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까지 나의 감정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단단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사람에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외부의 공격은 나를 상처낼 수 없다. 단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 감정을 바로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와 말투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멀리할 때 가장 우아한 방법은 조용한 단절입니다. 소리 없이 멀어지는 것, 그 어떤 말보다 강하게 상대의 의도를 꿰뚫고 내 감정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어떤 말투와 태도를 유지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상대에게도 무례하지 않으면서 단단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색함과 불편함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과하게 웃거나 상대를 배려하려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상대에게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는 불편한 기색 없이, 그러나 더 다가가지 않는 거리입니다. 인사할 땐 짧게, 안녕하세요. 말할 땐 필요 이상으로 길지 않게, 그건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단호하고 정제된 말투는 상대에게 더 이상 여러분의 감정선을 넘나들 수 없다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언제나 일 중심의 태도를 유지하세요. 직장이나 모임, 공적인 자리에서 감정적인 거리를 두려면 일 중심으로 대화를 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건 팀장님과 협의 후 결정할게요. 이런 말투는 상대와 친밀한 감정 교류 없이도
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일관되게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말투를 유지할수록 상대는 점점 여러분에게 장난을 걸 여지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셋째, 상대를 평가하지도 설득하려 하지도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행동해? 그건 오해야. 라는 식으로 설득하거나 설명하려 드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면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의 감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여야 할 태도는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이 오히려 훨씬 단단한 인상을 남깁니다. 넷째, 내 감정을 털어놓을 상대는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건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감정을 들고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에게 가서 조용히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 앞에선 괜찮은 척 했는데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 이런 말은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과 함께할 때 나의 감정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감정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나누고 그 외의 사람 앞에서는 묵직한 침묵과 절제된 말투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단호하지만 감정 없는 말투. 둘째, 공적인 대화 중심의 소통. 셋째,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기. 넷째, 감정은 내 편에게만 공유하기.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은 어떤 관계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말이 아닌 태도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내면의 자세를 유지하면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는지에 대해 철학자들의 조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과하지 말아야 할 관계 속에서 말투와 태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단호한 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이 내면에 힘이 없으면 아무리 말투를 정리하고 거리두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 마음속에서는 상처가 쌓이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철학자들의 지혜와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누군가의 시선에 나의 가치를 맡기지 마세요. 철학자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아끼는지가 더 중요하다. 우리 대부분은 사람의 시선에 약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뒷담화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늘 신경이 쓰이고 그 평가에 흔들리곤 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평가가 과연 나의 전부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삶, 지켜온 품위, 마음 써온 시간들이 누군가의 부정적인 한 문장에 휘청여야 할 만큼 가벼운 걸까요? 사람의 평가는 늘 바뀝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험담할 수도 있고, 오늘 날 미워하던 사람이 몇 달 뒤 갑자기 호감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정한 시선에 내 자존감을 맡기지 마세요. 자존감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라납니다. 둘째, 관계를 줄이는 것보다 내 마음을 덜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이 싫어졌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끊어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 쌓인 불신과 실망을 하나씩 덜어내는 작업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 건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와 맞지 않았던 것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덜어낸 감정만큼 내가 쉴 수 있는 공간도 생깁니다. 셋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감정 중 하나는 나는 왜 항상 이런 일을 당하지? 하는 자기 연민입니다. 이 감정은 처음엔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지만 점점 나를 약하게 만들고 현실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대신 자기 연민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경험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상처가 아니라 내면의 스승이 됩니다. 넷째, 무시당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말은 결코 자존감을 낮추란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그 무시가 진짜 나를 훼손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여러분의 일부, 그것도 편견에 가려진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의 시선이 내 삶 전체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용히 이렇게 중얼여도 좋습니다. 그래, 무시해도 괜찮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이런 내면의 선언은 외부의 소음에서 나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결국 내가 상처받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외부의 평가보다 내 안의 시선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우리가 어떤 말과 태도로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더 깊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불필요하게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그들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태도, 그리고 내면을 지키는 단단한 자세까지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잃는 것이 진짜 손해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여러분을 좋아해주는 사람도 여러분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씁니다. 왜 나를 싫어할까? 내가 뭘 잘못했지? 사과하면 달라질까? 이런 생각에 밤을 지새우고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고 결국 나 자신을 탓하고 자존감을 스스로 깎아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과 마음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5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이유 없는 공격에는 이유 있는 사과로 대응하지 말 것. 둘째, 침착한 무반응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 셋째,
정제된 말투와 단호한 태도가 상대를 조용히 밀어내는 방법이라는 것. 넷째, 자기 연민 대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것. 다섯째, 무시당해도 나를 아끼는 나의 시선을 잃지 말 것. 우리는 모두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은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 더 약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과는 진심이 닿을 수 있는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굳이 고개 숙이지 마세요. 고개를 들고 차분히 등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손에서 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사과보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억지로 맞추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에게 사과한 적이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처 주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은 무엇인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당당하고 더 평온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